예, 그 다음에, 자, 299페이지. 2절 제목이 뭡니까?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는 처분들을 말하죠. 뭐 허가처분, 인가처분, 뭐 이런 거 다 행정처분 종류인데.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행정처분은 제재로서 처분, 제재로서 처분. 이게 개공에 유리한 처분은 하나도 없어. 제재로서 처분을 말하는데 그 도표 있죠? 그 강의 들어갑니다. 5가지. 등록 취소 처분, 또 업무 정지 처분, 또 뭐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또 하나가 자격 정지 처분, 또 하나가 지정 취소 처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등록 취소는 처분청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겁니다. 등록 관청이 되는 거고, 업무 정지도 등록 관청이 되는 건다. 업무 정지도 등록 관청. 자,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근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까? 자격증을 교부했던 곳이 되겠어요. 교부했던,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천안에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줘요? 충남도지사. 근데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취소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누가? 충남도지사가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교부했던 거. 교부했던 거. 정지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정 취소는 지정한 사람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이 지정해주고 지정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분청은 끝났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하는 관청이 있으면 처분 받는 사람이 있죠. 자, 처분 대상자. 자,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도 개공. 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될까요? 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는 소리죠. 자, 이분들은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격증을 양도 대하면 자격 취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개업 하다가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 취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 중개사만 대상이 돼요. 잠깐만,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자격 정지 대상이 안 되겠어요? 자, 자격 정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건데. 왜 그냥 공인 중개사는 자격 정지 대상이 안 돼?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왜 자격 정지 대상이 안 돼? 개공은 업무 정지 제도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자격 정지든 업무 정지든 중개업을 일정 기간 하게 한다, 못 하게 한다? 최상한 6개월이야.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개공은 업무 정지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소공에게만 부과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정지가 필요 없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업무 정지 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자격 정지가 필요 없고, 그래서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소공만. 그래서 소공만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도 되는데, 그냥 외우면 기억력이 이틀, 이해하고 외우면 한 달.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취소 당하겠죠. 그럼 누가 지정받아? 지정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면 지정 취소 대상자도 누가 돼?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망을 운영한 사람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분들이 대상. 그러면 잘 보세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서 처분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죠, 지금. 딱 봐봐.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 처분 대상이 아닌 사람. 누구? 중개인은 개공이라니까. 좋아. 자, 눈도 눈발도 날리는데 밖에서 1시간 동안 세울 거예요, 지금. 중개보조원. 중개인은 개공이에요. 중개 보조원은 처분 대상이 됩니까? 그 이유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안 되죠. 자격증 없으니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안 되죠. 지정 안 받았으니까 지정 취소 안 돼.
보조는 처분이 없어. 중개인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자, 등록 취소는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다.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다. 기속은 필요적 등록 취소에서 필치, 재량은 임의적 등록 취소에서 임치. 기속하고 뭐다? 자, 업무정지는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 명할 수 있다. 자격취소는 기속하여야 한다. 자격정지는 재량. 자, 지정취소도 재량. 그럼 기속이 많아요? 재량이 많아요? 재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취소 사유 걸리면은 봐줄 수가 없어, 관청에서. 자기 자식들이 양도돼야 하다 걸렸다, 자격증. 그럼 자격취소 시켜야 돼. 그죠? 부모가 됐더라도, 부모가 도지사라도 자식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지. 기속. 관청에 재량이 없는 걸 기속, 재량이 있는 것을 재량.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돼요? 청문. 청문이란 게 뭡니까? 저 처분은 다 불리한 거잖아요. 저 처분하기 전에 미리 변명 기회를 주고 나서 처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만? 치, 소, 만. 공부하기도 편해. 치, 소, 만. 정지는 청문 거쳐 안 거쳐? 안 거치고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자,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만? 취소만. 어떤 것만? 취소만. 어떤 것만? 취소만. 어떤 것만? 취소만. 좋았어요. 취소만. 정지는 의견 제출 기회만 주면 돼요. 의견 제출하고 청문 개념은 틀려. 의견 제출은 말 그대로 의견만 제시하는 절차. 청문은 의견도 듣고 증거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취소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 효과는 별도 규정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반납.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응?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할까 말까?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누구에게 반납? 등록관청에. 자, 등록관청이 반납하는 겁니다. 등록증 반납. 등록증 반납을 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해야 되고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처분청이 하는 거예요? 처분청? 업무정지는 반납할 것 같습니까? 자, 6개월 동안 업무정지면 일 못하죠? 반납해 안 해? 안 해. 반납 규정이 없어. 그럼 자, 휴업 우리가 복습 한번 할게요. 휴업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3개월 초과하면 휴업 신고하라. 기억납니까? 네. 그때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네. 휴업할 때. 진짜로 안 한다 그랬어? 네. 업무정지도 안 하니까 휴업도 하겠냐 이 말이야? 확실해? 네. 자, 그러면 찾아드릴게요. 자, 어디서 휴업을 배웠냐라면 저기 153페이지 양가로 2번에 중간에 보세요. 153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첫째 줄 두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동그라미 쳐놨어 안 쳐놨어? 미리 등록증 첨부 신고 내가 다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치지 말아요. 쳐놨죠? 근데 전부 다 안 한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업무정지하고 휴업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비교가 돼야 되고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하고도 비교가 돼야 되고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하고 이렇게도 비교가 돼야 돼. 머릿속에서 이게 비교 안 되면 점수가 나올 리가 없어. 그죠?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봐가지고는 이렇게 비교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몇 번 봐야 돼? 10번. 내가 항상 강조한 게 10번이야.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야. 10번은 보고 시험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점수다운 점수를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업무정지하고 휴업 비교,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 비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비교, 이게 머릿속에서 탁탁탁 비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위해서는 달달달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수업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은 좀 많이 출석했네. 그렇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출석한 것 같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듣고 보고 연습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아는 것은 다져가는 거고, 아는 거 있잖아요. 다지는 거고, 모르는 것은 습득하는 거고, 계속 하는 거야. 과목은. 아는 것은 다지는 거, 모르는 건 새로 습득. 그래서 이렇게 착착하고 가야지, 뭐, 안다고 빠져버리고, 비 온다고 빠져버리고, 눈 온다고 빠져버리고, 날씨 춥다고 빠져버리고, 오늘 가기 싫다고 빠져버리면 힘들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출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어. 휴업도 반납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업무정지는 없어. 자, 등록 취소 반납. 그 다음에 또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할까요? 반납합니다. 누구에게 반납? 시도의사. 어떤 시도의사? 교부한. 처분청에다 하는 거예요. 처분청에다가. 이것도 7일 이내는 똑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했는데 취소당하면 화가 나, 안 나? 나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찢어가지고 버려버렸어. 자격증. 휴지통에 버려버렸다고. 그럼 반납할 길이 없죠. 그러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뭘 해? 어쩐다고?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받았고 반납할게요. 바로 재교부 받았고 반납할게요. 자,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 뭘 제출해야 돼?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유를 기재한 뭐다?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사유서 제출해야 될까? 등록증 반납할 수 없으면? 이것도 사유서 제출해야 돼? 이건 사유서 제출 규정 자체가 없어. 이건 무조건 처벌 들어가. 똑같이 100만 원이야.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 자격증은 사유서 제출하면 일단 돼. 됐어요? 그리고 자격정지도 반납 규정이 없어. 그러면 지정서는 반납할까? 지정 취소되면 이건 취소니까 반납할 것 같은데. 반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강력히 안 한대. 안 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반납은 등록증하고 뭐다? 자격증. 등록증하고 뭐다? 자격증.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도표는 우리가 처분 공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야. 그래서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해. 어차피 이것은 내가 계속 적을 거예요. 3월달에 적을 거고 5월달에 적을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차피 계속 반복 들어갈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볼게요. 도표는 강의 끝났어요. 299페이지 여태 한 거에 도표요 강의한 거예요.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원래 공인중개사란 것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 제목에서 말한 건 이 세 딸을 다 말한다고. 그죠? 그 제목에서 말한 공인중개사,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하고 뭐가 있다? 자격 정지 처분이 있다. 자, 양가리 1번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밑줄 그었어요? 어떻게? 진하게. 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쭉 내려와서 중간에 양가리 2번 자격 취소권자 첫째 줄 교부한 시도의사 밑줄 그으세요. 자격 취소권자는 교부한 시도의사, 이 교부한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찾았어요?
양가로 2번 첫째 줄.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 교부는 여러분 아까 충남 도지사가 교부해준다 그랬죠? 근데 사무소는 서울에다 뒀어. 그럼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것은 사무소 관할 서울시장이 발견하기 쉽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런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동그라미.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동그라미. 자, 그죠? 그러면 이 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까지 하고 통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처분하기 전까지 절차를. 처분하기 전까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 취소 같은 건 청문까지 거쳐놓고 나서 통보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를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절차를 이행한 후, 그걸 처분을 이행한 후 이렇게 바꾼다 할지 그럼 틀려버려요. 이해됐어요? 그걸 잘 바꾸고 또 교부 안 하고 사무소 관할을 뒤바뀌어서 출제를 해. 그럼 또 못 잡아내. 대충 읽으니까. 그죠? 사무소 관할에서 교부한 데다 통보해 주는 거예요. 교부한 데서 사무소에다 통보해 준 게 아니고 사무소에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절차를 이행한 후 이 두 가지 조항만 주의해 주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처분청, 교부한 시도지사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오른쪽. 큰 2번 자격 취소 처분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나와 있죠? 사유. 자, 주어 서술어 동그라미 쳐세요.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격 취소는 기속이라는 소리입니까? 재량이라는 소리요? 기속이라는 소리예요. 기속이라는 소리다고. 그러면 청문 거치라 그랬어요? 거치지 말라 그랬어요? 취소는 다 거치라 했죠. 세 번째 줄 청문 동그라미. 청문 동그라미 쳤어요? 자, 자격 취소하기 전에 청문 기회를 주고 나서 취소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사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씩만 할 거예요. 각 사유마다 두 가지씩. 그래도 한 26개를 합니다. 오늘 두 가지씩만 해도 26개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번하고 4번 체크하세요. 일단 안 한 것들은 3, 4월 달, 5, 6월 달에 할 거예요. 2번하고 4번. 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성명 동그라미 자격증을 어떻게 했을 때? 양도하거나 뭐 했을 때? 대여했을 때. 그 다음에 4번 어느 법 위반해서?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뭘 선고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나 자격증을 양도돼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뭘 했을 때? 징역형. 이거 자격 취소. 그러면 남을 폭행을 했다. 중개사법이에요? 형법이에요?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이유는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을 했는데 벌금형 받으면 자격 취소 돼? 그 이유는 징역형이 아니.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 자격 취소가 돼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 어느 법 위반해서? 그럼 이중 등록을 해갖고 징역 받을 수 있죠. 이중 등록하면 1년 이하죠. 1천만 원 벌금이거든요. 그러면 자격 취소. 남을 폭행해서 징역 받으면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건 자격 취소 된 거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 자, 그러면 이건 자격 취소돼? 중개사법 위반을 한 거 맞고 징역형까지 맞아.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자격 취소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행유예니까? 여기. 빨리 찍어봐. 찍어보라고. 자격 취소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될 것 같아? 예. 짝꿍 왜 안 왔어요? 아, 몸이요. 좋았어요. 예, 짝꿍이 바뀌어서 나 깜짝 놀랐어. 자, 여기서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 그냥 외우면은 이틀. 이해하고 외우면 한 달이라고 내가 방금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왜 자격 취소가 되겠어요? 집행유예인데? 자, 봐봐. 집행유예의 뜻은 징역형이 선고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집행을 보류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선고가 됐어 안 됐어? 됐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야. 집행을 보류시켜 놓은 거라니까? 교도소 보낸 거 자체를? 자격 취소 돼. 그럼 이건 자격 취소 된 거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은 선고유예를 받았어. 이건 자격 취소 됩니까? 그건 왜? 선고 자체가 보류됐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격 취소 뭔 써? 그렇지. 좋아. 자격 취소 X.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 이런 걸 다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맨날 공부해도 저걸 모르니까 맨날 틀리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4번. 2번 아까 밑줄 그었을 거고 4번. 이 법 위반에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나와 있죠? 자, 계속 밑줄 그으세요. 징역형 선고는 오로지 어느 법? 중개사법. 위반한 경우에 하나여 자격 취소 처분 사유가 되는 거고, 다른 법률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거나 중개사법 위반에도 선고유예는 또는 벌금형은 없다 그랬죠? 없다 동그라미. 근데 뭐가 없어 지금? 집행유예는 그 책이 없잖아요. 이렇게 적어야지 저거.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렇게 적어놓고 자격 취소 O. 있는 것은 밑줄만 긋고 없는 것만 적으면 돼. 책에 다 있는데 집행유예는 없잖아요. 그죠?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됩니다. 그것도 어느 법 위반해서?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집행유예. 다른 법 위반해서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면 자격 취소된다 그랬어요? 집행유예는 선고는 들어가되 뭘 보류시킨다? 집행을 보류시킨다. 교도소 보낸 걸 보류시킨다. 그런 뜻이니까 선고는 들어갔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오래 기억력이 남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는 두 가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가서 양가로 2번. 시도지사 주어 동그라미. 5일 이내. 자,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면은 며칠 내에 보고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보고? 국장. 보고 동그라미. 다른 시대 통지 동그라미. 자, 보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인가도 있고 승인도 있고 신고도 있고 보고도 있고 통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고가 나왔어. 자,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 며칠 이내 보고? 5일 이내. 그럼 보고가 우리가 앞전에 또 한번 어디서 배웠어? 떠올려봐. 내가 엄청 보고 강조를 했는데. 그거 뒤져봐야 알아? 여기 있다. 어디서 나와? 그렇지. 총회 의결. 찾아가지고 여기서 협회에서 우리가 설 전에 2주 전에 협회 배울 때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보고하라.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죠? 야, 기억이 안 나 전혀. 자, 찾아드릴게요. 거기 그 272페이지 보면 그 조직이 나와요. 조직에서 총회 나와 있어요? 272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 후단에 보면 언제까지 보고? 그 보고 동그라미 쳐놨어 안 쳐놨어? 내가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그러면 총회 의결 지체 없이 보고 자격 취소 5일 이내 보고 5일 이내 보고 이게 쫙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떡해? 머리를 톡톡. 그래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공부해야지.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두 글자니까 시험 보면 안 보여. 지문에 보면. 보고 두 글자잖아요. 자,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자격 지수는 며칠에 보고? 5일에 보고. 시험 보면 보고 두 글자니까 안 보인다고, 지문에. 그럼 이제 수험생들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5일이 틀렸냐, 지체 없이 틀렸냐, 이거 고민하고 있어. 그건 맞는데. 보고 이걸 신경 써야 되는데. 별거 다 신경 써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총의 의결은 지체 없이 보고, 자격 지수는 5일 내에 보고. 이제 이런 거 내가 자꾸 강조를 해줘요. 자꾸 강조해준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여러분 책 한번 쑥 읽고 넘어가면 기억이 안 돼. 그리고 보고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중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지체 없이만 열심히 외우고 있고 5일만 열심히 외우고 있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똑같이 10번 보더라도 보고 흔들어 버리면 이제 답을 못 잡아내는 거지. 책을 10번이나 봤는데도.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격증 반납은 두 번째 줄 7일 이내란 말, 교부한 시도이사란 말, 동그라미. 교부한 시도이사. 자, 7일 이내 교부한 시도이사. 그러면 반납할 수 없으면 뒷페이지 첫째 줄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라. 그런 지문이 있어 없어? 있죠? 이쪽 보세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라. 아까 다 도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도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끝났어요. 자, 효과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자격 취소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질 거예요. 두 가지만 열심히 외워보세요. 오늘은 양도대여, 징역형. 이게 자격 취소 사유라고. 됐어요? 두 가지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만 외워봐.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무슨 정지? 자격 정지. 302페이지 자격 정지 처분. 자, 칠판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격정지 처분청은 교부한 시도이사하고 대상은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공.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 청문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자격증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일단 그래서 양가 1번 처분 대상자. 처분 대상자 세 번째 줄 소속 공인 중개사로 한정된다. 거기 밑줄 보세요. 자격정지 처분 대상은 오로지 누구로 한정된다? 소공. 아까 왜 소공이 된지 설명했죠? 동그라미 2번 두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밑줄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서공이 자격정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게 되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자, 지체 없이 시도의 통보. 자, 여기서 지체 없이, 이게 우리 중개사법 10번째 지체 없이, 마지막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10개까지 다 배운 거야. 지체 없이 10개 다 배웠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10가지 아는 대로 서술하셔. 쓸 수 있겠어요? 10개. 자, 배우기는 배웠지만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 나중에 3, 4월 달 되면 내가 한 번씩 읊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단원별로 하다 보면 또 잊어먹잖아요. 그럼 한 번씩 뚝 읽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그거 해줘도 힘드니까 일단 여기만 하세요. 자,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하기 쉽죠? 그러면 자기가 처분을 못 내려. 그러니까 시도의사 통보해주면 시도의사가 자격정지 내린다 이 뜻이에요. 그죠? 이 두 줄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두 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양걸 2번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자격정지는 기속이라 그랬어요? 재량이라 했어요? 할 수 있다. 서술어 밑줄 보세요. 오른쪽 첫째 줄. 자격정지 시도지사는 자격정지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오른쪽 첫째 줄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가 총 7가지나 돼 있죠? 1번하고 3번만 체크하세요. 1번이 뭐냐? 이중소속. 누가 이중소속했다는 거야? 서공. 지금 서공에 대해서 하고 있어. 개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공이 이중소속하면은 자격정지는 오로지 서공이면 부과되니까 A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B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는데 C라는 서공이 있어요. C고. C가 여기 또 치워버렸네. 양다리 걸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C에게 무슨 정지? 자격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또 이중 소속을 해봤어. 자격정지 6개월 받은 상태에서 또 이중 소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자격이 취소가 돼버려요. 자, 이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서공이 그냥 이중 소속하면 무슨 정지? 서공이 그냥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그러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또 이중 소속하면 취소가 들어가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소공이 이렇게 하면 자격 정지 사유예요. 자, 7번 보세요.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개공이 무슨 의뢰인? 치드 의뢰인에게. 자, 이 물건에 대한 소재지, 면적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을 무슨 설명? 설명할 때는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개공이 할 의무죠. 근데 소공은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근데 왜 제재가 들어가 안 하면? 자격 정지잖아요. 어? 지금 서명 날인이 왜 나와 거기서 지금? 지금 확인 설명을 이야기하는데 서명 날인이 왜 나오냐고. 좋아. 오늘 눈 많이 오면 내가 반드시 내보냈을 때 눈이 안 와서 내가 안 내보내. 자, 서공은 확인 설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제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면 처벌이 들어가느냐, 제재가 들어가느냐. 그거 읽어봐 다시. 그렇지. 정확하게 안 했을 때 그거야 바로. 자, 앞에 성실 정확하게 가로를 묶어보세요. 서공은 확인 설명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어. 안 해도 관계없어. 제재가 없어.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대충 하면은 자격정지 들어갈 수가 있다. 차라리 하지 마라. 이해됐어요? 아, 그거요. 그죠?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처벌이 없어. 근데 성실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대충 읽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꼼꼼히 생각을 해봐. 잘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 두 가지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자격정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이 뭡니까?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자격정지 사유가 7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유에 따라서 6개월짜리 자격정지도 있고 3개월짜리 자격정지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 D페이지 먼저 보세요. D페이지 보면 304페이지 그 7가지 사유 중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자격정지 기준이 있어 없어?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막 그러죠?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 나오는데 그거 외울 수 있겠어? 그죠? 사유도 못 외우는데 기준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뭐 기준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뭐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외우기 힘들어. 여기만은 외울 수 있는지 뒤쪽에 업무정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놔놓고 그 3개월짜리를 내리 3개 위반할 수도 있고 2개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중복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이 돼. 이게 3개월짜리 2개 위반하면 4개월 반으로 이제 가중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가중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303페이지 양가로 3번 내용이야.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밑쪽 오세요. 자격 정지 처분하는 시도의사 동그라미, 시도의사 동그라미.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자격 정지를 중복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 가중하더라도 최상한이 6개월이야. 근데 2분의 1은 한 번 읽어놓으면 절대 안 틀려. 그럼 여기서 뭘 신경 써야 되는지 아세요? 시험 나올 때? 시도지사를 신경 써야 돼. 누가 가중 강경권자요? 거기다 등록관청 그래놓으면 또 못 잡아놔. 2분의 1만 눈에 크게 들어오지.
자, 자격정지 가중강경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도의사. 그 이유는 처분청이 시도의사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도의사를 등록관청으로 바꿔놓으면 못 잡아낸다고, 맞다고 한다고 2분의 1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누구? 시도의사가 가중강경권자. 그걸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TP 넘어가세요. 자격정지 끝. 자, 305쪽으로 넘어갑니다. 305페이지. 자, 큰 제목이 뭐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고 있습니까? 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있어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무슨 정지? 업무정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무슨 정지? 업무정지.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305페이지 양가로 1번 첫째 줄.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만 체크하세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뭘 먼저 공부해야 돼요? 등록 취소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 중에서도 필요적 등록 취소를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큰 2번 중간에 보면 등록 취소 양가로 1번 뭐라고 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예요? 필요적.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자주 써요. 필요적을. 이걸 기속하여야 한다. 다 같은 말이라고. 자,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하여야 한다. 다 같은 뜻이라고.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절대적을 자주 쓰신 분도 있고 필요적을 자주 쓰신 분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필요적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이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그 등록 취소. 자, 그래서 거기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스스로 하여야 한다. 몇 줄 보세요. 주어 스스로 몇 줄 보세요. 필요적, 절대적, 기속.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돼 있어요? 그러면 사유가 8가지나 돼. 많아요, 적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멀쩡히 넣어야 될 건데. 걱정이 태산 같죠? 자, 오늘 그래서 2개씩만 해. 2개씩만 해도 26개를 할 거예요, 오늘. 그렇죠? 자, 1번 체크하세요, 1번. 1번 뭐라고 나왔어요? 개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뭐 했을 때? 사망하거나.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뭐 했을 때? 해산을 했을 때.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해산하면 우리가 이거 어디서 한번 봤잖아요. 등록 후 실효 사유라고. 기억나요? 등록 실효란 말은 등록 효력이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등록 효력이 뭐가 된다? 등록 효력이 뭐가 된다? 없어진다. 이걸 또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도 사유도 돼요. 그럼 앞뒤가 안 맞죠? 자, 봐보세요. A 개공이 쭉 가다가 사망을 했어. 그럼 언제 효력이 없어져요? 사망할 때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효력이 없어지면 취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법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 아예 개공신문을 가질 때 취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 효력이 없어졌는데 취소를 시킨다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취소 사유 1번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 사망 해산은 실효 사유도 되면서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라고 알고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죽은 사람에게 이미 효력이 없어졌는데 취소가 왜 필요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됐어요? 의뢰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효 사유도 되면서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우리가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뭘 거치고 나서 취소하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취소 중에서 청문 안 거쳐도 되는 거 이거요. 왜 청문 안 거쳐도 돼? 사망했으니까. 자,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당신 취소할 테니까 빨리 일어나서 변명하라.
아, 청문이라면 변명기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변명해, 안 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묘에 가서 한번 깨워봤어? 안 해봤어. 나는 많이 해봤어. 묘에 가서 한번 일어나라고 해봤는데 안 일어나더라. 아니 진짜요. 나 여러 번 했어요. 저기 그 서울 중량구 보면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앞에가 샤롬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빈 시간에 내가 거기 올라갔어. 그 공동묘지에. 아니 진짜요. 아니 그쪽 지역 사람들은 거기가 산책로야. 공동묘지가 거의 산책로야. 이게 크게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 거의 산책로예요. 그냥 운동하는 산이라고. 그래서 나도 가서 올라가서 한번 깨워봤어. 안 일어나더라고. 안 일어나. 그러니까 청문 대상이 안 돼. 성질상 안 거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취소하게 내면은 아까 뭘 반납하라 했어요?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죠? 그러면 사망 때문에 취소된 경우는 등록증 반납할까?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안 해? 그러면 해산하면 이건 또 해? 같이 계속 묶여 다니는데 이건 분리되고 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사망은 등록증 반납할까 안 할까? 안 해? 해산은? 해산은 정해지나요? 자, 사망 시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어.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죠? 근데 해산할 때는 등록증 반납해. 누가 할 것 같아요? 대표자 이었던 자. 해산됐으니까 지금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이었던 자, 옛날 대표자가 한다는 거. 이것도 7일 이내 반납. 똑같은 거고. 자,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종합 정리할게요. 정신 없었죠? 사망 해산은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 또 유일하게 취소 중에서 청문 거친다 안 거친다? 성질상 안 거친다는 거. 사망 때문에 취소된 경우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 법인이 해산되면 반납을 합니다. 누가? 대표자, 이었던 자. 이렇게 이런 것이 쫙 머릿속에 나와야 돼. 자, 동그라미 1번은 하여튼 취소 사유 1번으로 공부했어요. 취소 사유 몇 번으로? 몇 번? 자, D페이 넘어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4번을 보시게 되면은 무슨 등록? 이중 등록. 그러면 등록을 몇 번 했다? 반드시 취소입니다. 필치. 2번 등록하면 반드시 취소. 등록은 몇 번만 해야 돼? 한 번만. 2번 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 그럼 둘 다 취소됩니까? 하나만 취소돼요? 둘 다 취소돼. 하나만 취소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둘 다 취소됩니다. 반드시 취소. 이중 등록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2가지 했어요. 2가지만 할 거예요. 2가지만 해도 여러분들 오늘 26개를 외워야 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이 뭡니까? 임의적. 자, 임의적. 필요 반대가 임의적. 절대적 반대가 상대적. 그렇죠? 기속 반대가 재량.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주어 서술어 밑줄 보세요. 등록 관청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하기 전에도 청문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칩니다. 세 번째 줄 청문 동그라미. 취소하려면 청문 거쳐야 돼.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취소 안 하려면 모를까. 그렇죠? 청문 동그라미 쳤어요? 네.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럼 임의적 취소 사유는 몇 가지? 11가지나 돼.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2가지 할 거예요. 2번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하고 4번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 무슨 사무소? 이중사무소예요. 이중사무소. 그럼 방금 우리가 이중 등록은 뭐라 그랬어요? 필요적 취소.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취소. 자주 흔들려. 이중 등록은
필요적 등록 취소. 이중 사무소는 그럼 이거 차이가 뭐예요? 개념 차이. 간혹 가다가 7월 정도 되면 이제 이걸 구별 못 해갖고 질문하러 들어와. 지금은 아예 모르니까 질문 안 하고. 7월 되면 조금 안다고 이제 질문 들어오는데, 이중 등록은 말 그대로 뭐예요? 등록을 몇 번 했다? 2번 한 거예요. 그럼 사무소가 2개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뭐 서북구하고 동남구 이렇게. 그러면 이중 사무소는 등록은 몇 번? 사무소가 몇 개? 2개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 등록인데 이건 필치. 이건 반드시 취소, 필치. 이것은 임치. 이건 이중 사무소. 이건 임치입니다, 임치.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둘 다 반드시 취소. 자, 이것이 지금 하더라도 또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둘 다 필치야. 여러분 둘 다 필치라래. 안 그럴 것 같죠? 볼게요. 3월 달에 한번 볼게요. 앞쪽에서 나오니까. 둘 다 필치라래. 진짜요. 여러분 선배들 계속 그랬거든. 내가 1년 내 강조를 하거든. 10월 달 되면 이제 구별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중 등록은 방금 했던 필요적 등록 취소.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4번 겸업 위반. 4번 무슨 위반? 겸업 위반. 누가 겸업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법인. 법인 개공할 수 있는 겸업이 몇 가지? 법인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몇 가지?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러면 6가지 기억납니까? 아는 대로 서술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법인 6가지 겸업할 수 있는 업종. 자, 당첨. 주관식. 주관식 대답하네요. 자, 여기 안 나? 대충 기억나는데 이제 말하려면 힘들겠죠. 아직은. 내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대행. 임대 관리 등 관리대행 기억나요? 그 다음에 2번째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기억납니까? 세 번째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 기억나요? 네 번째 주택 및 상가의 무슨 대? 분양대. 주택 및 상가 분양대. 5번째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 그 다음에 경공매 권리 분석. 매수 신청 대리. 기억나죠? 그러면 그 속에 건설업이 들어있냐고. 건설업 하다 적발되면 임치. 감정평가업 없었죠? 감정평가업 하다 걸리면 임치. 법인 개공이 겸업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됐어요? 이것도 시험 엄청 자주 나와요. 법인 개공이 겸업 위반하면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됐죠? 네, 끝. 자, TP에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임치 사유는 2가지만 했어요. 자, 쭉 넘어서 309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제목이 뭡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청문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 청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치든 필치든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되고. 자, 동그라미 1번 등록증 반납. 아까 다 도표에서 했죠? 밑줄만 그으세요. 2번째 며칠 내에 반납? 여건 누구에게? 등록 관청 동그라미. 이건 시도의사가 아니에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고 자격증은 시도의사입니다. 근데 계속 밑줄 보세요. 3번째 줄. 법인이 해산했을 때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대표자이었던 자. 반납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사망은 말이 있어 없어? 그 밑에 적어야지. 그러니까 개인 개공 사망, 등록증 반납 X.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 X.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어요. 자, 법인이 해산하면 며칠 내 반납? 며칠 내 반납? 7일 내 반납 규정이 있죠. 근데 사망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죠. 반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항상 같이 묶여 다니지만 이건 나눠져. 묶여 다니면 사망 해산은 묶여 다니는데 이건 나눠진다고.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주의. 끝.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는 끝냈어요. 등록 취소 끝났죠? 그럼 310페이지 뭐가 나와요? 업무정지. 자, 보세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청은 등록관청이고
처분 대상은 개공이고 기속이다, 재량이다. 청문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밑줄 보세요. 등록 관청은 명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재량. 업무 정지는 명할 수 있다. 등록 관청은 명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재량. 체크하셨어요? 네. 그럼 업무 정지 사유 한번 보세요. 몇 가지? 가면 갈수록 태산이죠. 자, 가면 갈수록 많아져. 사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많아지네. 이 많은 걸 머릿속에 달달달 해야지 우리 과목은 점수가 나올 건데. 그죠? 다 해갖고 갔어. 합격하신 분들은 다 해갖고 갔다고. 여러분도 하면 돼요. 자, 업무정지 사유 1번, 두 가지만 할게요. 1번하고 10번을 체크하세요. 1번 중요하고 10번. 1번이 뭐냐? 1번 읽으면서 몇 줄? 다 읽으셨죠? 그 소리가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그 업무정지는 개공에게 부과되죠?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 그러면 개공이 직원을 뒀어. 직원이 소공하고 보조원이 통틀어서 고용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는다 할지 이렇게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는 거예요? 2개월 이내 해소시켜야 돼. 뭐, 그 직원을 자르든지 해고를 시키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해소를 시켜야 돼. 안 하면 이 사장에게 무슨 정지 들어간다고? 업무정지. 이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격사유 있는 직원을 고용해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격사유 생기면 몇 개월 이내 해소시켜야 돼? 2개월. 안 하면 사장에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겁니다. 자, 직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2개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안 하면 사장이 업무정지.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10번 임의적 등록 취소. 10번을 보시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무슨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아까 임의적 등록 취소가 총 11가지였어요. 몇 가지? 11가지. 그러면 거기다가 14가지에다 11가지 플러스 시켜봐. 업무정지 사유가 25가지로 올라가죠? 네. 그리고 14번에 이법 위반하면 또 다 업무정지야. 30가지, 40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지. 업무정지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다 모르면 뭘 찍어야 돼? 업무정지 찍으면 돼. 농담이 아니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아, 제재 문제 나왔는데 모르겠으면 뭘 찍으면 돼? 그럼 맞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지. 왜? 많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업무정지가 될 수 있어. 그럼 거꾸로 업무정지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돼? 임의적은 다 업무정지가 될 수가 있어. 그럼 업무정지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냐고? 다 그래? 아니요. 업무정지, 순수 업무정지는 임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은 업무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은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내릴 수가 있다.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될 수가 없겠죠?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니까. 그 말입니다. 일단 업무정지 사유 2가지 했어요.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제목이 뭐요? 자, 동그라미 1번 2줄 밑줄 보세요. 이 전문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 동그라미 1번 2줄. 두 번째 줄,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업무정지 내릴 수 없다. 이걸 시효라 그래. 업무정지 시효. 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몇 년 지나면? 3년.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이 말이에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이해됐어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시효.
등록 취소는 시효가 없어요. 업무 정지는 시효가 있다고 했죠? 몇 년? 자격 취소는 시효제도 있을까? 없어. 있었으면 아까 해왔을 거예요. 자격 정지는? 같은 정지니까 시효가 있을 것 같아? 없어. 지정 취소도 없어. 그럼 시효가 있는 것은 오로지 어떤 것만? 업무 정지. 자, 그 조항이 시효를 묻는 거예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년 내에 업무 정지 안 내렸어. 근데 4년 후에 갑자기 그 사건을 가지고 업무 정지는 못 내린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지나버리면. 그럼 이걸 생각해봐. 자격 취소는 시효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라 그랬죠. 양도 대여했던 사실이 10년 후에 적발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왜? 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20년 후에 적발되든 30년 후에 적발되든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 가능하다. 근데 업무 정지는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버리면 관청에서 업무 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이걸 행정처분 시효라래. 이해됐어요? 시효가 있는 것은 오로지 어떤 것만? 오로지 어떤 것만? 오로지 어떤 것만? 자, 이해를 해야 돼. 단순히 외워갖고는 안 되고 이해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시효가 있는 건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근데 자격 취소는 없기 때문에 10년 후에 적발되든 20년 후에 적발되든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TP에 넘어가세요. 시효는 끝났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이 뭐예요? 아까 자격정지 기준 한번 했죠? 이것도 기준이 있어. 그 도표에 기준 많아요, 적어요. 사유도 못 외우는데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어? 자, 일단은 이 업무정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주루단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자,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몇 분의 1 범위내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환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아까하고 똑같죠?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가중환경한다는 거예요? 등록관청. 그걸 주의해 줘야 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가중환경. 업무정지는 누가 가중환경? 그러면 처분청에서 하는 거죠? 자기 권한이니까 처분청에서 가중환경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등록관청 해놓으면 틀려버리고 여기다가 시도지사 하면 틀린다고. 그럼 시험 볼 때 그게 안 보인다고. 2분의 1만 크게 눈에 들어오지. 그렇죠? 됐어요? 예, 다시. 자격정지는 누가 가중환경한다? 시도지사. 업무정지는? 이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걸 신경 써야 돼. 책 읽을 때 2분의 1만 100분의 1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건 한 번 읽어도 안 틀리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칠한 것은 다 문제와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문제와 직결되는 것들이니까 괜히 동그라미 칠한 거 아니에요. 괜히 동그라미 칠한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까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까지 끝났어요. 이제 지정취소 하나 남았어요. 이건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 예, 좀 쉬었다 들어갈 거예요. 휴식 가세요.